we are deeply honored to celebrate yet another historic occasion for the F-35 program, the rollout ceremony for the first F-35 aircraft for the Republic of Korea.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자, 저희 뉴스탑10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주요 미국의 전략 자산이죠. 그리고 딱 1년 전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으로부터 이 스텔스 전투기 F-35를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미국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 그리고 조종사 교육 등 여러 가지 준비를 완료하고 이 F-35 태극 마크를 자랑스럽게 붙인 채 대한민국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 사진, 자, 태극마크를 붙인 채로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한 F-35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 F-35가 오늘 오후 2시에 청주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구자영 차장, 네. 이현종 의원님. 네. 자, 태극마크를 붙인 F-35. 6일 만에 도착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네. 오늘 좀 전에 청주공항에 일단 2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동북아의 일단 공군력의 지형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렇죠. 기종의 도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리조나주에서 출발을 해서 하와이에서 잠시 정류를 했다가 네.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6일 만에 일단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는데 네. 올해 안에 이제 6대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21년까지 우리나라에는 40대의 F-35를 이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8번째, 그리고 아시아의 3번째로 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주는 의미가 인접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견제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네. 특히 중국이 월말만 되면은 남해안으로부터 동해안까지 이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F-35가 이 출전 배치게 되면은 중국이 함부로 이렇게 전투기나 이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렇죠. 협박하기는 힘들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협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중국의 정찰기가 우리 독도 인근까지 오더라도 스텔스 전투기 F-35가 접근을 하면 접근해서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선전을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시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F-35에서 그것들이 다 파괴되고 간 걸 봐서는 네. 스텔스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청주공항에 도착한 태극마크를 붙인 F-35 스텔스 전투기. 그런데요, 태극마크만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미 공군 마크도 같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아니 기왕 붙이는 거 우리 태극마크만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한 것은 맞는데요. 네. 운송 책임은 지금 미군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전하는 조종수가 미군일 경우에는 미군 마크를 붙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군 이제 파일럿들이 조종을 하게 되면 저 스티커는 떼야 되는 건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부터 1년여간 지금 그 조종 훈련을 받았는데, 앞으로 4월이나 5월 정도에 실전 배치가 되면 저 스티커를 떼고 이 태극 마크를 앞세우고 이제 우리 조종사가 이 F-35를 운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이 미 공군의 마크와 함께 붙어 있긴 하지만 이제 익숙해진 우리 공군의 자랑스러운 파일럿들이 F-35 전투기를 몰게 되면 미 공군 마크는 떼고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 파일럿들이, 공군 조종사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F-35 스텔스 전투기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태극마크를 부착한 전투기가 바로 F-35A 전투기죠. 그리고 F-35B가 미 해병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고요. F-35C가 있는데 김정은 실장님, 이 C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B는
소형 항모든가 네. 아니면 그 대형 수송기에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병대가 주로 쓰고 그다음에 F-35C는 항공모함용이기 때문에 아하. 상당히 그 연료통이 크고 네. 그다음 날개도 큽니다. 네. 왜냐하면 빠르게 이루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값도 우리가 도입한 F-35A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한 2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F-35A는 공군이 주력 사용하는 거고요. F-35B는 미 해병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F-35C는 항공모함이니까 해군이 주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F-35 스텔스 전투기가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자, 이 스텔스 전투기를 갖는 게 수건 사업이었죠. 이 F-35A 출고식 하던 날 정말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We are deeply honored to celebrate yet another historic occasion for the F-35 program, the rollout ceremony for the first F-35 aircraft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6 decad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united in a common goal. And today, we celebrate our shared vision. F-35 전력하는 한미 공군 간의 연합작전 능력과 우리 공군의 지상작전 지원 능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위협이 고조됐을 때,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됐을 때 북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스텔스 전투기 3총사가 바로 B-2, F-35, F-22 이랬죠. 그리고 폭격기 3총사가 또 있죠. B-52, B-1B, 그리고 다시 B-2. 자, 그런데 그중에 F-35가 드디어 2대가 대한민국에 실전 배치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북한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전부터 아주 격렬하게 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죠. 김정은 위원장은요, 신년사에서까지 언급하면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북과 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안 박사님, 저 신년사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에도 강력하게 이 전략 자산 도입을 꼭 집어서 얘기했죠. F-35를.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이 우리 F-35 도입이 두 가지의 이제 우리 이펙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북한으로서 남북한의 공군력의 끝판이 이제 결정된 겁니다. 네. 그 이상 북한 공군은 우리 공군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도저히 아하. 그런 상황이 됐다는 데로부터 저는 군사적 열세를 각오하면서 저걸 노동신문에서 강조했다는 게 참 그 좀 예외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신년사에서 전략자산의 도입까지 반대하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도 결렬이 됐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저런 스텔스 전투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특별히 미국의 전략자산 도입 없이도 우리가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당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 스텔스 전투기를 이렇게 다른 용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네. 투명 망토를 두른 전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남북 관계가 대화 무드고 평화 화해 무드니까 뭐 별로 위협적이지 않겠지만 네. 만약에 이것이 정말 극한 대치 상황, 그 긴장 관계로 조성이 된다면 지금은 그 책상 아래로 내려놓았던 참수 작전을 할 때 가장 적합한 무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첨단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F-35A가 지금 오늘 도착했는데 이거 도착하자마자 실전에 좀 운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F-35 단 2대밖에 들여오지 않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건가요? 2대만 해도 위협은 되지만 일단은 왜 그러면 저 미군이 바로 우리한테 못 넘기죠 하면 말입니다. 일단은 비행기를 한번 떴다가 내릴 때마다 네. 이 저 스텔스 페인트를 새로 칠해야 되고 아, 그래요? 예, 부품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그런 정비 시스템까지도 우리한테 다 인계가 돼야만 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 네.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를 인수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 1차 핵위기 때 네. 미국의 F-117이 평양 상공을 들어가가지고 네. 완전히 휘저어놔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아하. 아무도 몰랐습니다만, 근데 재미있는 게 네. 우리가 북한 내부를 이제 감청을 이제 할 때가 있는데 네. 평양 남북한 관계가 이게 좀 긴장되거나 네. 하면은 평양 시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뭔 소문이 드냐면 미군 공군기가 들어온다 소문이 드는데 아마도 그게
1차 핵위기 때 미군의 F-117에 들어갔던 그 공포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새 차를 받으면 자동차 키 인수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내 차가 된다라고 좋아하는데 이 전투기는 다르군요. 준 다음에도 계속 또 같이 정비까지 또 인수를 받아야 되는군요.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도는 미국기를 갖고 있고 네. 파키스탄은 F-16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가 추락이 됐습니다. 아하. 게임이 안 되게 사실은 이제 공군력에서 완전히 F-16이 이제 압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군 전력과 러시아 전력의 그렇죠. 격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F-16이 있는데 네. 북한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이제 스텔스기가 있는 거예요. F-16보다 그렇죠. 훨씬 위급이죠. 더 위기가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북한 공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네. 예전에 신인균 대표가 출연하셔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마 F-35와 현재 북한 전투기들과 전투를 하면 1대 100으로 싸워서 100승을 이룰 거다. 그 정도의 전력 차이다라고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F-35 스텔스 전투기뿐만 아니라 정부가요, 우리 정부가 영변 외에 북한의 핵심 시설을 손바닥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리스트를 들고 말이죠. That was done a long time ago, but the people didn't know about, and we brought many points up tha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But we had to do more than just the one level, because if we did the one level and we gave up all of that leverage, it's been taking a long time to build. 김종호 실장님, 네. 지금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던 이 북한의 핵시설 리스트를 우리 정부도 이제 공유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공개된 게 아니고 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사실은 북한의 그 핵시설을 평가할 때 네. 항상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도 어떤 때 많으면 두세 번도 회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그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정확히 같이 공동평가를 했었는데 네. 우리는 그걸 입 밖에 낼 수가 없고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제공한 자료가 이제 언론에 공개됐는데 현재 북한의 그 핵과 관련된 시설이 104곳이나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그 비핵화 목표로 될 수 있는 게 한 40여 곳 된다. 네. 이걸 모두 다 폐기해야만 아하. 비핵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북미 협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한미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변 핵시설을 전체 북한 핵시설을 얼마나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 당 같은 경우는 이건 한 50%도 안 된다라고 평가를 한 반면에 우리는 한 70, 80%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정보는 거의 우리가 미국 정보 자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연 최근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우리 정부가 좀 못 얻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상 하는데 한미 관계가 이게 껄끄러우면 이런 정보들이 완벽하게 100% 사실 공유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 말은 미국에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정보를 다 안 준다는 그렇죠. 소리인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